안녕하세요. 전용 수학을 가르치는 전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제 고2 수투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어떠한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강사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형수라고 합니다. 서울영재고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물리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치메카학원이라는 곳에서 민사고 내신을 8년 전담으로 맡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대성학원, 다들 아시죠? 네.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재수생들 수원, 수투,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할 파트너가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오진 못했고요. 그 브로셔 보시면은 다른 분 브로셔, 박병조라는 분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조 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저랑 똑같이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종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대성에서 진행한 스타 강사 코리아를 좀 아시나요? 그 대성에서 어떤 식으로 강사를 뽑냐면은 매년 스타 강사 코리아라고, 옛날에 혹시 슈퍼스타 K 보셨나요? 슈퍼스타 K처럼 이제 지원자들을 뽑아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이제 강사들을 선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5회 진행이 되었고요. 이 박병조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수학 1등 출신이고요. 전영수 같은 경우에는 3회 수학 1등 출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성에서 모여서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 둘이서 어떠한 강의를 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만든 수업이 지금 이제 과천 보든교육에서 진행할 수투, 수능 및 내신 수업입니다. 제가 지금 수능 및 내신이라고 한 이유에는 크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수능이면 수능, 내신이면 내신, 이렇게 좀 구분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투는, 수원은 좀 다르지만 수투는 그 결이 굉장히 비슷하다입니다. 그리고 수투에 이어서 그 다음 과목이 미적분이죠.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내신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 즉 수능을 준비하는 것으로 무엇도 내신도 함께 준비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왜냐면은 수투에서 평가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수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개념을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수투에서 주어진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 심화문항의 빌드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원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내신에서 진행되는 개념 활용과 거의 유사한 방식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수투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평가원 문제 또는 수능 기출문제를 보고 그걸 직접 변형하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시중 문제집에도 그러한 문제들,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원을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개념 활용입니다. 저희가 수업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표는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개념 수업과 문풀 수업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형식의 이제 파트타임 수업, 어떻게 보면 둘이 맡아서 둘이 수원, 한 명이 수원, 한 명이 수투,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지만 저희는 수투라는 한 과목을 좀 분해를 했는데, 한 명이 개념을 토요일에 전담을 하고 한 명이 이제 문풀을 수요일에 전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악력 보면 대충 아시겠지만 박병조 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쉽게 개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까다롭게 문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능하시냐면은 일단 두 강의를 분리해서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수투가, 우리 학생은 수투가 한번 선행은 했지만 그래도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개념부터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문풀까지 들어서 좀 완벽하게 이제 빌드업에 짱짱하게, 방학 동안 짱짱하게 가져가고 싶으시면은 두 개를 다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투의 개념이 좀 돼 있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수투의 개념을 좀 알고 있고 대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잘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의 난이도, 적당한 난이도 문제가 잘 풀리는데 어떠한 이상의 난이도가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이제 문풀 수업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자, 일정을 보시면 월수토입니다. 월수토 이렇게 돼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제가 문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럼 월요일은 이제 클리닉, 모든 시간을 조교님이 클리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차 같은 경우에는 총 20회입니다. 일단 개념 8회, 문풀 8회예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횟수거든요. 보통 수투를 우리가 방학 때 한다라고 하면은 학기 중까지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방학 특강 수투가 12회 혹은 10회 이 정도로 잡히는데 저희는 이걸 애초에 문풀과 개념으로 분리해서 총 8회 8회 16회를 진행하고요. 나머지 4번은 또 요 강의 자체가 이제 학기 중까지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나머지 4번은 내신, 직보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내신 직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학원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신 직보의 횟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업 들으시다가 좋겠다 이러면 이제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 어떠한 방식의 개념 활용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개념 활용이 이제 평가원과 수능에서 평가원과 내신에서 무엇이 다른가, 요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개념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문장 그 자체로만 보통 읽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투에 극한이란 개념이 있으면은 딱 극한 이런 단어로 그냥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개념이 수학에 사용되는 사전적인 의미일 뿐이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극한이란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고 또한 이 친구가 어떠한 수학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극한의 정의 또는 뭐 미분계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꼴들을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개념 활용 혹은 그 개념에 대한 사전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활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토요일에 박병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 활용이 좀 바탕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문제, 좀 심한 문제에서 빌드업을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좀 빌드업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이 문제는 이러한 걸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개념을 쓰면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음 하다 보면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그러한 경험이 좀 많으실 텐데 학생들의 이제 풀어놓은 문제지를 보면은 가끔 아예 안 써져 있거나 또는 쓰였던 흔적만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죠. 흔적만 남는 건 보통 왜 그래요? 이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네? 하고 이제 지금까지 푼 게 의미가 없으니까 다 뭐 한 거죠? 지우개로 다 지워버린 거죠? 그쵸? 아니면은 볼펜으로 푼 경우에는 화이트로 슥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 문제를 두 학생 모두 못 풀었어요. 근데 한 학생은 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다 때려치우고 백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요. 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 생각에 그 학생은 돈을 내고 그냥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그냥 일렬 직관한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이 쌤은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뭐예요? 끝이에요. 자, 이게 정말 그 풀이를 본인이 직접 다 이해해서 집에 가서 비슷한 유형 문제를 과제로 푸는데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잘 풀렸는데 그거 그 학생이 푼 게 아니라 제가 푼 거죠. 그쵸? 그쵸? 두 번째 학생은 이런 친구입니다. 본인이 그 문제를 똑같이 못 풀었지만 내가 고민한 과정과 혹은 내가 썼던 아이디어를 다 써놨어요. 그러한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한 학생들은 이제 제 풀이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또는 나는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을 활용하시는구나. 이게 두 학생의 차이점입니다. 무조건 두 번째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재수생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똑같이 설명하고 똑같이 강의하는데 쑥쑥 느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어느 이상 난이도에서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가 이제 본인들의 풀이를 아무것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저는 되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 자체는 이러한 개념 활용을 학생들이 다 뜯어고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제 풀이 첨삭을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발 좀 써라. 너네가 써야 너네가 가져가는 게 있다. 이러한 식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는 수능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꺼진 건가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냐? 자연스럽게 어떠한 막힘이 도달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의 활용 자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더 많은 시간 단축, 내신에서 진행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꺼진 건가요? 네. 그냥 빼고 할게요. 네. 내신과 수능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 활용들, 적당한 준 킬러 문항을 풀 때 필요한 개념 활용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서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 나의 개념 활용들을 보다 잘 정립하게 되면은 그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개념을 사용하는 시간의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바로 내신에서의 타임 어택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말을 했지만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건 양이에요. 이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좀 밟아왔잖아요. 서울영재고에 이제 서울대 수학 가면은 그래도 이제 뭐 그쵸?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저한테 약간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는 약간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고 양치기를 싫어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가장 양치기를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올림피아드 공부를 할 때도 저는 다른 학생들의 문제를 거의 2배, 3배 이상씩 풀었어요. 그렇게 좀 문제를 많이 풀었고 똑같은 유형을 저는 계속 풀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앞에 이 그냥 양치기 앞에 물론 선행들을 하는 과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을 활용해야 되고 어떠한 식으로 개념을 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안 후에 당연히 안 후에는 알았다가 끝이 아니라 그거를 100문제, 200문제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양을 채워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진짜 본인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수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토요일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이러한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박빙호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개념 활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첨삭과 그 다음에 제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도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딱 깔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제나 아니면 수많은 오답 노트, 수많은 테스트에 대한 이제 클리닉을 월요일에는 오롯이 월요일에는 진행하는 거고요. 물론 수요일과 토요일도 스케줄을 보시면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1시간 반씩 클리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요. 5시간, 5시간 거의 4시간 반, 4시간 반, 4시간 반이고요. 월, 수, 토 수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3시간 수업이고 1시간 반은 이제 테스트 및 클리닉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강의에 대한 소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좀 하는 게 요 3가지입니다. 개념과 문풀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지만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내신도 그렇고요. 과천중앙고, 과천고 보면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한 문제가 보통 1등급을 가르죠. 그쵸? 보통 1등급을 가르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지금 6모로 좀 예시를 드릴까요? 6월평가원 가장 최근에 봤으니까 6월평가원 예시를 딱 들자면은 어려운 문제가 3개였어요 22번, 28번, 30번 그리고 수2에서는 15번 총 4개라고 할게요. 수1 하나, 수2 하나, 미적 2개. 물론 요거는 이제 매번 평가마다 좀 바뀌긴 하죠.
뭐 수원에서 어려운 게 2개 나올 수도 있고 수투에서 2개 나올 수도 있고요. 4개인데 4개를 다 틀리면 딱 2예요. 4개를 다 틀리면 깔끔하게 딱 2입니다. 물론 2등급 중에 잘 본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를 다 틀리면 딱 2고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에서 어려운 문제 2개를 딱 틀리면은 1, 2 왔다 갔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냐, 맞출 수 없냐.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수원 킬러, 수투 킬러, 미적 킬러가 있으면은 제일 쉬운 게 수투 킬러예요. 이게 왜냐면은 수원 킬러는 내신에서 나오지만 오히려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꽤 까다롭고요. 미적은 당연히 수투보다 위의 과목이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투 킬러가 오히려 빌드업을 잘했을 때 내가 이 킬러 문항에 대한 유형들을 많이 알고 내가 이 킬러 문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빌드업해야 될지 알았을 때 가장 다가가기 쉬운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 내신에까지도 정말 그대로 이 공부하는 과정 그대로 내신에 이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방식과 장점인데 일단 교재 설명부터 좀 드릴게요. 교재는 엑시오매스와 아르카라는 교재인데 어떤 교재냐면요. 지금 강남대성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수투 개념과 문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고요. 출제자에 저희 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없이 저희가 그냥 가져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강남대성어에서 그 교재들로 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을 까 생각해서 교재들을 채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워크북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작 문항과 변형 문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장점이자 자랑인데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텐츠 싸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컨텐츠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킷과 강K가 있고요. 고3 때 지긋지긋하게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대인재는 너무 유명하죠. 서바이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호진 쌤 같은 경우에는 킬링 캠프가 있죠. 그렇죠. 뭐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다 있어요. 서바이벌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지어 꽤 많이 있어요. 몇 년치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그리고 풍부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이제 그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문제 퀄리티. 문제 퀄리티. 물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뭘 만드냐면은 평가원이 끝나자마자 그날 모여서 강사 10명이서 분석서를 만들어요. 딱 그 당일에 나오는데 190페이지입니다. 모든 4점짜리 문항과 4점짜리 문항에 대한 변형 문항, 해설, 손해설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를 다 이제 저희 강사들이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만드는 이제 인원에 저와 박분효 쌤이 모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간결한 문제풀이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창 시절에는 좀 무식하게 문제를 푸는 편이었고요. 저는 연산력이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조금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좀 무식하게 이제 문제를 풀어도 꽤 빨리 풀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강사를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되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바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거든요. 강사들 중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순서로 꼽으라면은 제가 아마 순위권에 들어갈 텐데,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그걸 굉장히 간결하게,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활용을 베이스로 한 킬러 문항의 정확하고 간단한 빌드업, 요렇게가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간단한 질문 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고 해주면 됩니다. 네. 저희 아이는 기존 수업 때문에 수요일만 들을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하고 와야지 개념 정리를. 네. 일단 수투를 한 번 공부했으면,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마무리했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이면은 그 이제 학생의 기억력이 좀 달린 거긴 한데, 제 생각에 센을 딱 꺼냈을 때 A등급을 다 눈으로 풀 수 있고, B등급은 이제 좀 풀다 막히다 하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석을 한번 보고 와도. 정석이요. 정석이 좋은 책이긴 한데, 사실 수능과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그 민사고 내신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민사고가 교재가 아직 정석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석보다는 그래도 이제 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신 수업이 아니라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은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토요일이 개념 수업이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숙제가 주어질 텐데 네네. 그 토요일 숙제에 관한 검사는 일주일 후 토요일 수업에 왔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지 아니면 수요일 날 검사를 하게 되나요? 요 부분을 이제 정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별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과제는 토요일에, 수요일 과제는 수요일에,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왜냐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월요일 클리닉에서는 어떤 게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건 오답 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답 노트가 가장 우선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 테스트나 아니면 문풀 테스트 같은 경우에 대한 복습, 요렇게가 아마 가장 주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과제 못 해온 친구들 있으면 또 남겨서. 네. 그럼 월요일 클리닉에는 조교 선생님만 계시게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 클리닉 수업, 그 수토월 클리닉 수업 의무가요? 아니면 숙제하면 빠졌어요? 이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인데,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취도가 괜찮은 학생들은 빠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를 뭐 아예 못 해왔거나 아니면은 테스트를 봤는데 다 틀렸거나 이러는데 이제 이게 빠진다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과제를 다 해왔고, 그리고 테스트도 오답을 할 게 거의 없고 이러면은 좀 짧게 하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